2020년 6월 16일 오후 2시 49분 집에서 오후 시간을 보내던 사람들이 혼비백산이 돼서 마을 회관 앞으로 뛰쳐나왔어.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일하고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뭐 무슨 일이 생겼길래 다들 그렇게 혼비백산을 했을까요? 그럴 만한 사건이 있었겠지. 뭐야? 지진? 그러니까 건물 붕괴? 맞아. 건물 붕괴. 너무 깜짝 놀라서 소리가 나는 쪽을 봤더니 바로 개성공단 방향에서 나는 굉음과 검은 연기였어. 개성공단 방향이라면 맞아. 정확히 그날이야.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던 그날이야. 저도 뉴스를 봤었어요. 사진도 계속 올라오고. 그날은 진짜 종일 뉴스에서 나오고 한동안 계속 사건이 또 언급이 됐었잖아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네. 얼마 전 일이라 사실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거야.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방에 앉아 있었는데 흔들림을 느꼈다고요? 정확하게 그 문자 그대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북한에서 건물이 무너진 건데 이게 또 소리를 듣고 연기를 봤다라는 거는 조금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예. 그런데 만약이야. 휴전선에서 4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마을이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을에 살고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은 하겠죠? 근데 가능하겠지. 거기 산 사람이 있어요? 성인의 걸음거리로 한 5분 정도 걸으면 북한 땅에 도착할 수 있는 유일한 마을.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성동 마을이야. 일단은 작은 마을이죠. 그 46세대 18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예전부터 그 사람들만 살아왔다 보니까는 너무 잘하는 거죠. 주위 또래가 동네에 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쓸쓸한 느낌도 있는데 주변 어른분들이 그래도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버스가 하루에 4번밖에 안 다녀요. 네, 저 어렸을 때는 운전을 못했었으니까 항상 그걸 타고 나갔다 들어왔다 했었는데요. 그런데 배차 간격이 크다 보니까 잘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때 많이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신기하지? 네, 너무 신기해요. 그것도 버스가 드나들긴 하는데 한 3-4번밖에 드나들지 않고. 버스가 하루에 4번 다닌다고요? 굉장히 듣기만 하면은 알 수 없는 어떤 마을. 서울과 굉장히 가깝지만 네. 북한과는 너무 가까운. DMZ 속 유일한 마을 대성동.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김동구 이장님과 29살 재열 씨가 전해주신 이야기를 내가 그냥 그대로 들려줄게. 도토리 사건이라고 들어봤어. 도토리 사건? 1997년 가을에 마을에서 살던 홍 여사라는 분이 북한군에게 붙잡혀간 사건이야. 어떻게 그러면 북한에 갇힌 거예요? 아무래도 북한이랑 가깝다 보니까 인명사고가 생긴 적이 있었거든. 그중 가장 유명한 사건은 이대성 씨 살해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살해 사건? 살해 사건. 맞지? 미군이 직접 영어도 가르쳐줘. 원어민. 납세와 국방의 의무가 없어. 그렇지. 제가 생각했던 게 그런 거예요. 뭔가 물질적으로 뭔가. 1950년 6월 25일부터 3년 넘게 계속됐던 전쟁. 그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다치고 지쳤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가족을 잃거나 했어. 그렇게 휴전을 하고 몇 달 후에 1953년 7월 남북은 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는 정전협정을 맺게 돼.
이 정전협정문을 맺으면서 남북이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되거든. 네. 잠깐 이것 좀 읽어줄래? 약속, 협정, 군사정전협정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 한 개의 군사 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 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이 정전협정문에 적힌 그대로 남과 북은 휴전선으로부터 2km 내에는 병력을 배치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고 평화를 상징하기 위해서 비무장지대에 각각 마을을 하나씩 만들기로 약속을 해. 그렇게 생겨난 마을이 북한의 기정동, 우리 남한의 대성동 마을이야. 근데 진짜 신기하지? 신기해. 그 DMZ 안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못했고 처음 알았어요. 또 그곳에서의 생활이 외부로 막 유출되지 않다 보니까 모를 수밖에 없지. 무엇보다 이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마을 자체가 외부인의 출입이 굉장히 통제된 곳이기도 하고 마을 주민분들은 유엔군의 협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마을이지. 근데 이 군부대 근처에 있는 마을은 많이 봤는데 군인들이랑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마을인 거잖아요. 이거 너무 신기한데요? 굉장히 신기한 요소가 많은 마을이야. 네. 근데 오늘 너에게 본격적으로 대성동 마을에 대해서 알려주기 전에 네. 우리가 좀 꼭 기억하고 가야 할 사람이 있어. 누구죠? 지금은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졌지만 6.25 전쟁 후에 대성동에 기초를 세운 사람. 바로 최덕빈 중령이야. 최덕빈 중령. 그런데 이 마을 주민분들은 이 최중령님이 마을의 은인이라면서 실제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셔. 어떤 일을 하셨기에 이런 은인으로 부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맞아. 전쟁 후에는 우리나라가 빠르게 좀 발전을 했잖아. 그래서 모두 한 마음이 돼서 노력을 했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집집마다 전기불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또 농사도 트랙터, 기계를 이용해서 지을 수 있게 된 거지. 그런데 이때까지도 대성동은 밤에 호롱불을 켜서 불을 밝히고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 아니 근데 너무 옛날 그 시대에 머물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 개발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맞아. 너무 민감한 지역이니까 함부로 개발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그리고 이때 유엔 군정이 조사반에 통역으로 참가하셨던 최중령님이 나선 거야. 대성동 마을이 보잘것 없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외치고 사유지 개간을 국방부에 건의를 했어. 또 멋있는 분이 그렇지. 나오셨네. 그래서 허가가 났어요? 정부가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그제서야 이 대성동이란 마을의 존재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게 된 거지. 그래서 마을이 개발이 되게 되고 지금의 마을 모습을 이룩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렇게 지켜진 대성동 마을. 그곳에서 늘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발. 그치. 왜? 아니야. 대성동 마을에선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어. 나도 머리가 아파질라 그러네. 그치. 도토리 사건이라고 들어봤어? 도토리? 아니요. 도토리 사건? 이게 1997년 가을에 마을에서 살던 홍 여사라는 분이 아드님과 함께 도토리를 주스면서 인근 야산, 군사 분계선 부근을 돌아다니시다가 북한군에게 붙잡혀간 사건이야. 원래 산림법상 도토리를 채취하면 불법 행위잖아. 근데 먹을 것이 부족했던 이 과거에는 도토리를 주워다가 묵을 만들어 먹곤 했어. 홍 여사님도 집에 묵을 좀 해먹으려고 아드님과 함께 인근 야산에서 도토리를 줍기 시작했는데 도토리를 주실 땐 주로 땅을 보면서 걷잖아. 그렇죠. 하나하나 줍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한 쪽까지 몇 걸음 가게 된 거야. 그럼 넘으면 안 되는 선이긴 한데 사실. 안 되잖아. 네네. 그래서요? 어떡해요? 북한 측에서는 일단 의심스러우니까 붙잡은 거야.
다행히도 오해는 풀렸지. 누가 봐도 도토리를 갖고 있고 북한 측은 송환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흘 만에 풀려난 사건이야. 또 같이 다행히 거기 있는 수상적인 모의가 없으니까. 그렇지. 도토리 사건은 요 마을에 있었던 사건 사고의 시작에 불과해.